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업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오랜만에 그 매일노동 뉴스에 난 기사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건설회사가 이제 하도급 이런 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 관련해서 이론적 그 임금 체불 건도 있고, 그 다음에 연대 책임 관련한 그 내용도 있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네, 건설 근로자들은 그러니까 건설공사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아파트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빌딩을 짓는다든지 굉장히 우리 산업에서 가장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근로 자체가 그 공사 기간만 근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대부분이 다 일용직이나 아니면 또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채용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용이 불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설회사라는 게 굉장히 외부적으로는 돈도 잘 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또 까딱하면은 이렇게 임금 체불도 되고, 또 건설이 짓다가 중단돼서 이렇게 임금 체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그 매일노동뉴스에 나온 사례는 그러니까 건설 회사가 그 AS를 이제 하도급 회사한테 맡겼는데, 이 하도급 회사가 이제 일용직 근로자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한 10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계속 임금이 조금 체불되면서 한 2천만 원 정도 체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급인 실제 이제 근로자가 여기에 있는 자기를 사용한 이제 전문 건설 회사한테 이제 임금을 달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임금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부도 난 상태니까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형사처분을 받았지만은, 근데 이제 사실 이 공사는 이제 하도급 회사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원청인 그 건설회사 이름으로 이제 이 공사를 마무리한 그 AS 공사를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가 이 원청인 건설회사한테 임금을 달라고 청구를 하니까 우리 고용노동부나 이제 법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연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 했는데, 이 원청은 이 하수급인한테 그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그 하수급인이 담당한다, 이런 규정을 가지고 이제 끝까지 안 줬는데 대부분에서 확정 판결이 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기준법 44-2에 보면은 사비 수차례 도급으로 이뤄진 경우에 하수급인이 기책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과 당해수급인은 연대하여 책임진다. 이게 근로기준법 44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44-2하고 3은 건설업체에 이런 하도급을 이루어졌을 때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례에서도 비록 그 직상수급인, 그러니까 하수급인이 이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니까 이 근로자는 건설회사한테 청구를 했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원 건설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판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임금 체불과 연대 책임을 진다는 이런 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이제 근로기준법이 이제 변경돼가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또 건설회사가 수차례의 어떤 도급을 이루어져 있고, 또 이제 오야지 특히 십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전문 건설회사가 이 많은 십장들을 분야별로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십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건설회사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건설기본법이 변경되면서 이 십장은 다 근로자다. 그 십장에서 데려온 근로자도 이제 전문 건설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여러 수차례 도급으로 이루어져 건설 일용 근로자가 제일 밑바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산재보험이나 또 임금 체불이나 그리고 또 관련된 고용보험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 그 형태만 사용자지, 사실 근로자하고 비슷한 십장을
이제 자기를 막 일을 쓰고 임금을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그 사람을 사용자라고 보게 되면 결국은 건설회사의 이론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건설기본법에 따라서 십장제도가 없어졌고, 또 똑같은 그 시점에 그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이제 사비 수차례 도급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원수급인가 그러니까 하수급인가 직상수급인은 그 임금체불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런 법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설 근로자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에 이제 임금체불에 대한 많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건설 회사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우리 그 강남노무인 그 정봉수 대표님이 특별히 건설 회사의 이 그 수금 구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쭉 끌어와서 여기 좀 확대를 하면은 건설 여기 건설 사업의 기본 구조는 발주자가 있고 그 사업을 이제 발주를 받아 가지고 하는 원청이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입니다. 이런 건설업이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준공한다고 하면은 그 기초 작업, 또 인테리어 작업, 그리고 또 전기 작업, 이런 부분을 전문 건설업체에 맡깁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 건설업체는 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 십장이라는 제도가, 십장이라는 게 오랫동안 건설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이 여러 건설 근로자들을 데리고 하나의 팀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십장 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는 다 최소한 전문 건설회사가 사용자고, 이 사람들은 십장 포함해서 이렇게 십장에 소속된 근로자도 다 똑같은 근로자다, 이런 판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법으로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 건설회사가 이런 십장이나 이런 십장한테 이제 그 어떤 용역비를 줄 때는 반드시 여기에 사용된 임금과 이제 용역, 이제 그 뭐 제품 뭐 비용이나 요거를 분리해서 이제 그 명세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우리나라 건설 회사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건설 회사는 일반 전문 건설 회사가, 그러니까 발주자가 있고 그 발주를 받은 원청이 있습니다. 이 원청이 여러 건설회사, 그러니까 전문 건설회사를 고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는 전문 건설회사도 이러한 많은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고 십장을 통해서 모아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십장이 또 데려온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 십장은 사용자가 아니고 전문 건설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은 실제 그러니까 십장이 이제 돈을 나눠주기 때문에 사용자로 생각하지만, 이 십장 플러스 전문 건설회사가 연대해서 책임진다. 만약에 전문 건설회사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은 일반 건설회사하고 전문 건설회사가 연대해서 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네, 그런 구조로 돼 있군요. 예. 그러면 한수급인이 어떤 경우에 돈을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나요? 그러면서 원청이 그 책임까지 연대해서 지는 그런 결과네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보통 하수급인이 그 직상수급인이 사실 그 하도급비를 다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그 하수급인이 그러니까 사실 개인 사정을 해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직상수급인과 연대해서 책임진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만약에 이제 주어진 사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급비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청구하는 경우도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 기본적으로 그건 예외적이고 원칙적으로 이제 연대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건설 인력이 이제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그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 같은 게 특별히 다른 적용하는 내용은 사비 수차례 도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록 뭐 직상수급인이 그 하수급인한테 용역비를 줬다 하더라도 이 건설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 받은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연대해서 그 임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게 건설업의 특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게 또 복잡한 구조라서 많이 이제 그 연구할 필요가 논문 하나를 쓸 정도로 참 이 구조가 복잡한데 결국은 과거에는 이렇게 그 노동을 하고 나서도 돈을 못 받는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 판례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금은 근로자의 어떤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임금에 대해서 이제 임금 채권 보장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를 낼 때 한 0. 몇 % 정도 이렇게 납부를 하면 그 기금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지급금 제도가 있는데 간이 대지급금, 일반 대지급금 제도가 있는데 보통 한 1,000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3개월치 임금 3년간의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뭐 이렇게 일원 근로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건설 일원 근로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밀린 임금 3개월치 정도는 이제 국가가 대신해 주는데 이 금액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건설회사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그걸 초과해서 이제 그 임금 체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또 경기가 불황일 때에는 특히 건설회사에 대해서 임금 체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수급인뿐만 아니고 직상수급인가 연대해서 책임진다 이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 근로자들은 꼭 자기를 임금을 주는 그 사업자뿐만 아니고 그 최종적으로 그 건설에 그 자기 이름으로 하는 그런 최종 그 건설회사까지 같이 그 임금 체불을 진 그런 그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연대 채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돈 있는 사람한테 받아서 이제 건설회사 직원한테 주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네, 항상 사용자나 근로자 입장에서 우리가 그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설회사의 그 복잡한 구조를 또 그에 관한 기고문을 쓰심으로써 우리한테 들어오는 어떤 건설회사 뭐 출신이라든지 뭐 그런 근로자나 사용자에 대한 자문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이 건설회사 부분도 많이 연구해서 근로자 보호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